또 한 가지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금리 얘기를 하죠. 자,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은행권의 금리 자체를 계속해서 상승하는 기조입니다. 그동안은 저금리 기조로 저저금리에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부동산 시장은 금리의 영향을 그렇게 크게 받지는 않습니다. 자, 지금 현재 한국하고 미국, 이 금리 시장을 한번 본다면, 미국은 금리가 한 차례 계속 이렇게 올랐다가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화되는 시장이라고 하고, 하지만 또 금리를 인상한다고 발표를 했더라고요. 근데 한국의 금리 시장은 뭐냐면은 계속 초저금리를 가다가 지금은 점차적으로 상승하는 시장입니다.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이렇게 얘기들 하더라고요. 금리가 올라감으로써 부동산 가격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실제적으로 금리랑 부동산이랑은 크게 상관관계가 있지는 않아요. 자, 한 번만 따져볼게요. 자, 금리가 인상이 되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고 하는데, 자,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금리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은 대출을 받았을 때 내가 들어가는 비용이 커지다 보니까 부동산을 가격을 살 수가 없기 때문에 금액이 떨어진다고 생각들을 많이들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 실수요자들입니다. 자, 내가 만약에 집이 없어. 집을 사야 돼. 실수요자야. 집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내가 집을 사기 위해서, 특히나 서울 지역에 집을 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내 돈 주고 현금을 주고 다 사기에는 너무나 커요. 금액이. 서울 지역에 지금 현재 30평대 아파트 평균 가격이 12억입니다. 그러면 내가 12억을 다 주고 아파트를 사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실수요자들은 뭐냐? 대출을 껴야 돼요.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된다는 얘기는 대출을 받기가 그만큼 껄끄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 실수요자들 자체가 굉장히 크게 영향을 받아요. 즉, 집이 없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주택 가격이 떨어진다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적으로 집을 사는 사람은 실수요자들도 집을 많이 사긴 하지만 투자로서 사는 다주택자들이 사고팔고를 더 많이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금리가 인상이 된다고 해서 사고 파는 게 없어지냐?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즉, 금리가 인상이 되면 내 집 마련을 하는 실수요자들 자체가 굉장히 내 집 마련이 어려워진다는 얘기고, 또 한 가지 더, 이 실수요자들 자체가 내 집을 못 사. 그러면은 뭐 해야 돼요? 난 살 집이 필요한데 내 집은 없어. 그러면은 임대 살아야죠.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 집은 못 사고 임대는 살아야 되고, 그러면은 임대 산다면은 전세, 월세 또는 반전세, 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살아야 되는데, 실제적으로 전세도 뭐냐? 전세자금 대출을 대부분 받습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이 되게 된다면은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뭐냐면은 이 실수요자들 또 세입자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아. 즉, 지금 현재 우리 이 실수요자들이나 실거주들 자체, 지금 현재 내 집이 없는 사람들이 가장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다주택자들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문재인 정부가 뭐냐면은 다주택자들의 주택을 팔라고 내놓기 위해서 정책을 두 가지를 폈는데, 그 두 가지 정책이 뭐냐? 세금, 대출 규제였습니다. 근데 대출 규제는 다주택자들한테 영향을 미치지를 않아요. 왜? 한번 볼게요. 자, 지금 현재 다주택자들이 내가 살 집은 있고 투자로서 집을 삽니다. 그러면은 이 집을 살 때 내가 다주택자들이 대출 받아서 집을 사나요? 세입자를 끼고 삽니다. 소위 얘기하는 갭 투자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세입자를 끼고 전세를 끼고 사거나 뭐 반전세를 끼고 사기 때문에 은행에서 대출 받을 일이 없어요. 다주택자들은. 그래서 다주택자들 매물을 시장에 내놓기 위해서는 대출 규제를 할 게 아니에요. 대출 규제는 실수요자들 또는 세입자들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겁니다. 다주택자들을 시장에 물건을 내놓는 게 아니라. 자, 그렇기 때문에 가장 잘못된 정책 자체가 뭐냐? 대출 규제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실수요자들이나 아니면은 세입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하기 쉽게 또는 전세를 쉽게 얻기 위해서 또는 전세 가격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서 뭐냐면은 대출 규제는 풀어야 됩니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내 집 마련을 쉽게 하기 위해서
또는 세입자들이 집을 쉽게 구하기 편하게 해줘야지 주택 가격이 빠르게 안정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다주택자들은 금리의 영향을 받지도 않고 대출의 영향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계속해서 금리가 인상이 되고 대출 규제를 하고 있다 그러면은 집값은 안정화되기보다는 실수요자들이나 세입자들의 고통을 더 증가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서울 지역을 예를 들어 드릴게요. 서울 지역에서 자가주택 보급률은 47% 정도 됩니다. 즉, 나머지 53%는 집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즉, 집이 없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집 마련을 하거나 아니면은 전세나 월세를 살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은 금리가 인상이 되면은 이 사람들이 53% 고통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 인상 자체는 세입자들 또는 실수요자들한테 고통을 전가시키는 거기 때문에 정말 잘못된 부동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고 세계적인 경제 상황이 어쩔 수 없이 금리를 인상시킨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전세제도라는 거 있기 때문에 그리고 대출의 한도가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좀 완화시켜줘도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을 빠르게 안정화시키는 데는 정말 도움이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금리가 올라간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특히 주택 가격은 그렇게 쉽게 떨어지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부동산 중에서 주택 이외 시장은 어느 정도 금리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특히 상가라든가 아니면 건물 같은 경우에는 뭐냐면은 상가나 건물은 전세가 없어요. 그러면은 상가를 사든 아니면 건물을 살 때는 전세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필수적으로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상가라든가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금리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간다 그러면은 상가라든가 아니면은 건물의 가격은 부동산 가격은 떨어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부동산 가격 중에서 주택 가격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떨어지기는 쉽지는 않다. 금리가 인상된다 하더라도 대신에 상가나 건물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다. 왜? 전세가 없기 때문에 대출을 무조건 받아야 되기 때문에 상가라든가 금리가 올라간다면 상가라든가 건물의 가격은 떨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의 가격은 하락하겠지만 주택 시장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받지는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시장 상황을 놓고 본다면 금리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떨어진다? 주택 시장은 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공급을 한다 하더라도 시기의 문제고 공급이 어느 때 되느냐의 문제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당분간 지금 현재 대선 이후 그 다음에 지방선거 이후에 부동산 가격 이후까지는 어느 정도는 부동산 시장은 하향 안정화는 되겠지만 그 시기가 끝나는 아마도 8월달 아니면 9월달 이후부터는 향후 한 2년 동안 또는 3년 동안은 부동산 가격은 상승하는 시장이 계속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기 때문에요. 지금 현재 내 집 마련을 안 하셨던 분이라든가 아니면은 투자를 고려하는 분은 이런 부분을 생각을 하셔갖고 어떻게든 내 집 마련을 빠르게 하시거나 아니면은 투자를 고려하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당장은 투자로서는 그렇게 좋은 시장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언제 기다렸다 움직이냐? 제가 봤을 땐 최소 7, 8월 이후에 7월이나 8월 이후까지 조금 지켜보시다가 그때 부동산 정책 또는 대통령이 누가 되느냐를 보시고 지방선거가 어떻게 진행되느냐를 보시고 난 다음에 투자를 결정하는 게 조금은 나은 시장이 될 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